야, 씨, 하늘은 높고 공기는 맑고 개 버리기 딱 좋은 날이다. 아이고야 좋다. 아이고야 좋다 진태야. 당신은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깊은 지하 계단 속으로 한 발 한 발 내려갑니다. 10, 9, 8, 7. 산책 말미에 저 앞에서 주인과 함께 산책하는 개 2마리가 뛰어옵니다. 진태가 그걸 보더니 정면으로 달려갑니다. 개들이 반가워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가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놀라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야, 일로와. 일로와. 좋아서 달려가는 줄 알았더니 도망가는 거였었냐? 새끼야. 친구들이랑 놀지? 어? 도망가려면 뒤로 도망가야지, 자식아. 앞으로 도망가는 게 어딨어. 야, 이씨, 까칠한 새끼. 지난번에 진태가 태아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임신을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임기 동안 탈옥을 해서 수컷과 하루 놀다 왔지만 수컷 구실을 못하는 수컷 덕분에 임신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진태를 걱정해서 중성화시켜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지난 7월부터 사상충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상충 치료가 주사 몇 방 맞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1월에나 사상충 완치 여부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서 중성화 수술하면 목숨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진태의 탈옥을 막는 방법밖에 없다 보니 집사의 시름이 깊어집니다. 지금부터는 동물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제가 그간 마음에 담아왔던 아주 긴 얘기이고 배경 영상도 진태 산책하는 단조로운 모습이다 보니 다른 일 하시면서 귀에 이어폰 꽂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루한 얘기 싫으신 분들은 스킵하시면 됩니다. 동물보호운동계 내부에 갖은 잡음과 불화가 일고 일방주의와 극단주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식으로 동물보호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자기 주장을 타인에게 맹렬히 강요하는 것을 무슨 정의로운 투쟁인 것처럼 행세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상황입니다. 일부 동물운동 하시는 분들이 동물운동 한답시고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동물운동계 전반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나쁜 개는 없다면서 개의 공격성을 이해하고 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나쁜 개는 없다면서 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인간에 대해서는 끄떡만 하면 인간 쓰레기, 개백정 취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질라 치면 인간에 대해서도 약간의 배려심을 가졌으면 싶은데 인간 존재 자체를 개를 괴롭히는 쓰레기 같은 존재로 규정합니다. 물론 쓰레기 같은 동물 학대를 했으면 비난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그것도 아닌데 조금만 기분 나쁘면 타인을 쓰레기 취급하니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볼라 치면 인간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받은 상처를 개로부터 위로받으려는 것입니다. 하여 개에게 감정이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이 개에게 조금만 잘못하는 것 같이 보이면 비난과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들에게는 웬만한 사람은 죄다 개백정입니다. 시골집 앞에 줄 묶어서 키우는 개들은 다들 그만합니다. 시골집 개들은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들과 달리 지저분하고 몰골이 처연합니다. 가난한 시골집살이에 노인들이 키우는 개들이 불쌍하고 안쓰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가면서 사료 좀 챙겨주고 물 좀 챙겨주고 주인분들에게 개 좀 잘 돌봐주십사 언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개 주인을 향해 개백정이라느니 농피하라느니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앞뒤 상황도 안 따져보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남들이 함께 비난의 화살을 퍼붓게 부추깁니다.
집에서 애완용개 키울 여력이 있는 분들은 상당수가 먹고 살만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가난한 시골집 노인들은 끼니 해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독거노인만 100만 명이고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여서 전 세계에서 취업률도 가장 높습니다. 이 때문에 관절염, 신경통을 무릅쓰고 거리에 박스족으로 다니는 노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형편이 힘들다 보니 매일 대한민국에서 자살하는 노인들의 수가 10몇 명씩 됩니다. 본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개 미용시키며 보살필 여력이 된다고 농가의 개들이 좀 지저분한 모습으로 묶여진 거에 대해 무턱대고 개백정 운운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개만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려지 않는 생각에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 식용 금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데모하다가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 들어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방에 벌금 200만 원 내지 못해서 노역살로 교도소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주변의 폭력에 노출되어 살던 사람이었는데 나름대로 어두운 세계에 다시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교도소 나간 후에 함께 개장수를 해보지 않을 것인가 하고 꼬드기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개장사를 생각하는 것이 범죄자,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아야 하는 일일까요? 동물운동은 단순히 개와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의 관점에서의 동물권에만 국한되어 판단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들과 사회 안전망까지 고려해서 총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말은 개 식용을 허가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개 식용 금지 운동은 당연히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개 식용은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개들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개 먹는 사람들, 개 키우는 사람들을 폐륜 범죄자들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 식용 금지 운동을 가열차게 하되 상대의 인간성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물운동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동물과의 형평성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흔히 개 보호운동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왜 개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고 소고기, 돼지고기는 먹냐? 이 소리를 듣고 개운동 하시는 분들은 발끈합니다. 개는 다른 동물과 다르다. 무식하니까 그런 소리를 한다. 개는 우리의 친구니까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발상 자체가 동물운동의 질적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개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소고기, 돼지고기는 먹어도 된다는 것은 누구의 판단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 내려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대뇌 변형계의 결정입니다. 인간의 뇌는 시상하부, 대뇌 변형계, 대뇌 피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뇌 변형계는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고 다른 동물들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졌는지 불만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해낼 수 있습니다. 개가 사람 눈을 맞추고 혀를 낼름거리면서 꼬리를 흔들어댈 때 인간이 애정을 느끼는 것은 대뇌 변형계가 자극돼서인데 개들 역시 대뇌 변형계가 발달되어 있기에 인간과 감정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과 동물 사이의 교류는 대뇌 변형계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뇌 변형계가 잘 안 발달된 무뚝뚝한 인간은 개에게 감정을 안 느낄 수도 있지만 다른 동물에게 다른 방식의 친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자기를 구해준 마을 주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늙어 죽기 전까지 그 마을 주민을 쫓아다니며 공감을 나눴던 악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그물에 걸린 자신을 풀어준 이후로 어부의 배가 바다에만 나가면 기다렸다가 어부를 따라다니며 재롱을 피웠다는 상어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기 배를 따라다니는 상어 때문에 어부는 고기를 잡지 못해 파산할 지경이었지만 둘은 평생 우정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들은 파충류이고 어류이지만 인간과 그렇게 교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충류와 어류도 그럴진데 돼지나 소와 같은 포유류는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돼지는 오히려 개보다 IQ가 10 이상 높다고 합니다. 흔히 아주 큰 소음을 일컬어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하는데 이는 돼지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큰 공포감을 표현하는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지만 꼬리에 털이 없어서 그 꼬리를 흔들어도 개들 꼬리 흔들리는 것처럼 인간의 대뇌 변형계는 감정이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돼지 꼬리를 보는 사람들은 별로 감흥을 못 느낍니다. 또한 돼지의 얼굴 모양 개처럼 다양한 표현이 안 돼요. 인간의 대뇌 변형계에는 감정이 잘 전달이 안 됩니다. 돼지가 그런 감정을 표현을 못하거나 지능이 없어서 인간이 돼지에게 감정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돼지는 돼지 나름대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단지 인간의 뇌가 돼지의 감정 표현을 읽어낼 수 없어서 돼지에게 애착을 못 느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돼지와 소의 감정을 잘 못 느낀다는 이유로 돼지와 소는 잡아먹어도 괜찮지만 개를 잡아먹는 것은 개백정이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는 지극히 편협한 인간 중심적인 자기 편의적인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특히 대뇌 변형계가 잘 발달되어서 감정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감정 조정이 안 되고 감정이 홍수같이 뿜어져 나오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에 대한 애착이 과잉한 감정과 맞물리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과잉한 감정은 통제하기가 힘들고 뭔가 불만이 있을 때 제3자에게 폭발되고 정도가 심하면 증오로 이어지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개를 인간처럼 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개백정이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아는 사람들은 남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랑 소는 먹어도 되지만 개를 먹으면 개백정이라고 비난하는 사람과 돼지랑 소도 되도록 적게 먹어야 하지만 특히 개는 먹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제3자가 보기에 누가 더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돼지랑 소를 먹는 것은 당연하지만 개를 먹으면 개백정이다라는 논리는 독단적 개애호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제3자가 보기에 자기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다라는 식의 독단으로 비칠 수 있기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좀 더 확실한 사례를 하나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 기후 변화로 환경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고 후손들의 존립 자체도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에 지구 온도는 최소 3도에서 6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동물들부터 멸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후 변화는 정치인들만의 잘못 때문만이 아닙니다. 기업인들만의 잘못 때문만도 아닙니다. 우리 각 개인이 과거 300년 전에 비해 평균 2000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결과 발생하는 욕망의 결과입니다. 스스로 가난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평균적인 삶 자체가 지구 파괴에 기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작금의 지구온난화의 주역인 것입니다. 이런저런 지구기후 관련 각종 통계를 종합해보면 한 달 60만 원 이상 벌어먹고 사는 삶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60만 원이 바로 파헤쳐진 산이고 메워진 강과 바다이며 한 줌의 공간만 있으면 생존했을 산새들, 들짐승들의 미래였던 것입니다. 지구상에 매달 60만 원 값씩 지구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60억 명 있다 보니 지구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만 해도 매달 3,600조 어치의 산과 강, 바다가 파헤쳐져서 우리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한반도 면적의 3분의 2의 땅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작금의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소비와 소유의 문제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 파괴의 문제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양심의 가책이 들고 일상에서 누리는 풍요에 죄책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껏 종이컵 안 쓰기, 비닐 안 쓰기 운동으로 지구에 대한 책임감을 퉁쳐버리고 남 탓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개 먹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잡아서 그 모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개 식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고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라며 개백정으로 몰고 갑니다. 본인들의 원죄가 있는 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만 비난하면 된다는 남탓주의가 횡행합니다. 하지만 결단코 개 식용보다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사용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려는 발상이 이 지구를, 환경을, 후손들의 존립 가능성을 망가뜨리는 이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의 원죄는 모르고 남들 죄만 탓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원죄를 알기 때문에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도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잘못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 이 인간 쓰레기들아, 니네들 때문에 지구가 파괴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상대방이 듣기에 어떻겠습니까? 이는 단지 저부터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권해야 할 일일 뿐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강요하거나 증오하는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원죄를 알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단죄하지 않게 되고 서로 손잡고 한 발씩 나아갈 수 있는데 자기만 훌륭하고 자기만 선량하고 자기만 정의이다 보니 남들이 다 한심하고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도의 기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을 사랑한다고 나서는 이들 사이에 자기 성찰 없이 인간에 대한 증오심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동물운동계에 만연해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에서 어떤 분이 털도 빠지고 눈도 한쪽이 없는 흉측한 몰골에 아픈 개를 입양해서 키웠다고 합니다.
아주 고마운 분이죠. 그런데 어떤 동물 애호가들이 이 개의 몰골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개 주인이 개를 학대한다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카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개 주인을 인간 쓰레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까지 찾아와 욕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동물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선하고 동물의 대변자니까 무슨 주장을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해도 된다는 이러한 극단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남 탓만 하고 남을 비난하고 증오하고 공격하는 것에만 몰입합니다. 이는 현재 상당수 동물운동이 증오에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증오는 목소리가 커서 다른 주장을 압도해버립니다. 그 증오에 잘 휘말리는 부류의 사람들이 벌떼같이 따라붙어서 별하별 비난의 말을 다 쏟아냅니다. 동물 사랑의 기치를 내걸고 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피로와 스트레스, 고통, 상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의 마음이 망가져 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부터 치료해야 할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동물을 보호한답시고 나서서 혹은 다른 사람,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고 나서서 스스로의 아픈 정신으로 남을 핥히는 것은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 이들이 보이는 증오감을 잘 들여다볼라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증오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이 증오심에 기반해서 사회 정의를 이룬답시고 나서서 벌이는 부조리는 상상을 불허하는데, 문제는 여느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증오감을 먹고서 성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일부 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증오감을 부추겨서 자기들 사업을 확장하고 회원 늘리는 데에만 골몰하면서 앞서 논한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례로 동물단체인 C모 대표 단체의 경우에는 심지어 애니팡에 동물 터지는 것도 동물 학대라고 주장하면서 세상에 자기 혼자 동물을 보호하는 듯이 쇼맨십을 보여왔습니다. 인간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기고 공격적 마케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밝혀졌듯이 그 단체는 자기 단체 운영을 위해서 개들을 살처분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실을 내부 고발한 직원을 인간 쓰레기 취급하면서 괴성을 지르며 쫓아내는 모습은 과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인간에 대한 증오심이 엄청난지 당시 영상에는 고스란히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동물 사랑을 가장했지만 실은 증오에 기반한 동물운동이 보이는 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지자들이 달라붙어서 그 단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운동이 증오에 기반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그렇게 공격성과 증오를 부추기면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발끈해하는 정서가 전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증오가 너무 보편적으로 퍼져 있기에 그 문제점을 이해하고 치유하려는 노력 자체도 부족합니다. 자기 자신의 반성으로부터 세상을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보다 남 탓만 하고 남들에게 심판의 칼날을 휘두르는 일방주의, 극단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방주의, 분노의 과잉과 증폭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좋은 미끼이기에 불어 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중세 마녀 사냥하듯이 희생양 하나를 잡아다 두들겨 패면 속이 후련할 것입니다. 그 희생양이 죄가 있는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주장이 사회적 합의가 되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것이 진리다며 큰 소리로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가슴 안에 응어리진 회포만 풀리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극단의 언사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자신이 가진 내적 상처를 세계에 투사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증오를 기반으로 한 운동에 한계가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이 아닌 분노와 증오로부터 시작된 활동은 끝없는 갈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공동체의 파괴를 불러일으키고 인간성의 황폐를 불러일으키기에 분노와 증오에 기반한 운동을 단절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기가 사랑한 개를 개장수에게 팔았던 것을 증오하며 아버지가 자살해서 속이 시원하다는 글까지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증오의 전파가 과연 동물운동에 도움이 될까요? 이 모두가 자기 인생의 분노와 증오, 혐오를 동물운동 쪽으로 발산하면서 빚어내는 문제입니다. 동물운동보다는 본인의 마음을 다독여야 할 분들이 동물운동한다고 나서서 빚어내는 폐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각종 현장에서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 하나 같은 특징은 사회 정의를 위해 나선답시고 공동체를 온통 갈등과 분열의 도가니로 몰고 갑니다. 자기만 선이고 자기만 정의이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인간 쓰레기로 규정하는 극단적인 이상주의에 침잠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운동 분야뿐만 아니라 각종 시민운동과 인권운동을 한다는 분야에까지 퍼져서 복잡한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저 자신입니다. 하여 저는 저만 정의이고 다른 사람은 인간 쓰레기 취급하고자 하는 그 인식의 함정에 안 빠지려고 꾸역꾸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청, 경찰청, 법원 등의 개사료를 뿌리면서 신랄하게 목소리를 높인 다음에도 끝나고 꼭 청소를 해왔고 신경질 부렸던 것에 대해서도 담당자들에게 도의적인 사과의 말도 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박 터지게 싸웠던 경찰 지휘관들에게도 쪽지까지 보내서 당신도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줘야 한다는 양해의 글을 써서 보내고 상대로부터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받기도 했습니다. 비록 생각과 관점이 달라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하지만 증오가 아닌 사랑이 그 모든 투쟁의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만 옳고 나만 진리야라는 정신의 감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어설프지만 꾸역꾸역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절대로 자기만 옳다면서 같은 편들끼리 의견이 조금만 다른 것을 철천지 원수로 대하며 별하별 비난과 모함을 일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 과도한 책임감과 이상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들이 학대받지 않는 인권이 보장되는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내겠다는 그 책임감과 분노와 증오가 세상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17세기 프랑스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소송과 투옥, 추방에 시달리며 반대파와 싸워왔던 프랑스의 한 운동가는 자신의 경험에 입각해 다음과 같이 후세에 당부했습니다. 우리들의 증오심이 너무 격심하면 그것은 우리들이 미워하는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을 더 하찮은 사람으로 전락시킨다. 동물운동을 하는 나 자신이, 인권운동을 하는 나 자신이, 사회운동을 하는 나 자신이 증오심에 집어삼켜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봅시다. 동물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증오심을 세상에 전파시키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특정 행동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을 수는 있어도 그 정도에 따라 수위 조절을 해서 비판해야지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인간 쓰레기 취급하는 극단성은 특히 주의합시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구 파괴적인 관점에서 몰라치면 한 달에 60만 원 이상 벌고 자동차 끌고 냉장고, 세탁기 가진 삶 자체가 역지사지로 보면 인간 쓰레기의 삶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원죄까지도 반성하면서 다른 사람과 손잡고 갈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절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물운동 분야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극히 일부의 일방주의가 동물운동의 집안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듯하여 이렇게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동물 애호가를 자처하는 분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 예상됩니다. 예전부터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종종 그런 일을 당해왔습니다. 하여 동물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런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이 대단한 모험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앞서 논했던 자신의 원죄를 되돌아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흑백 논리, 이분법으로 환원할 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를 또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그렇게 이분법으로 환원해서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라고 규정하면은 내 자신이 뭔가 정의의 투사가 된 듯하고 내가 세상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듯하는 충족감이 가져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환상 속에 빠져 있는 만큼 오히려 세상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인생사 문제는 흑백 논리로 양분화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인생사는 다양한 색깔의 무지개 스펙트럼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자신이 가진 이분법의 도식을 깨고 무지개 스펙트럼을 펼쳐 삶의 다양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때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세상을 증오하는 순간 세상도 우리를 증오합니다. 자신이 먼저 세상에 대한 증오를 품고 있으니 세상이 증오로 화답함을 알아야 합니다. 증오에 잠식되어 자존을 좀먹는 것을 멈추고 큰 사랑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잘 안될지라도 꾸역꾸역 노력하는 흉내라도 내야 합니다. 동물운동이든 사회운동이든 인권운동이든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싸울 땐 싸우고 비판할 땐 비판하더라도 증오가 아닌 사랑이 그 모든 활동의 기반이 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변화된 세상을 원합니까? 그럼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발 앞에 작은 결과를 얻기 위해 분노와 증오를 쏟아내고 남 탓만 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동물학대, 인권침해, 사회 부조리는 이 사회에 만연한 증오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오에 맞서 증오로 화답하는 방법은 또 다른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세상에
더 암울한 그림자만 드리울 뿐입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증오에 기반한 활동은 이제 걷어치웁시다.